네, 안녕하세요. 5월 27일 화요일 오늘도 코인 랩소디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고유림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휴장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항상 메모리얼 데이, 이 현충일로 인해서 휴장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증시에 대한 방향키가 간밤에는 부재했습니다. 그 안에서 현재 코인들의 시세는 어떤지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반 정도 기준이네요. 비트코인 현재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소폭 내리고 있는데요. 10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1만 원 선을 회복하진 못했네요. 한번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수치입니다. 간밤에부터 계속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네요. 오전 새벽 2 시부터 하락폭 키워주고 있고요. 그전에는 고가가 그래도 11만 원 선을 다시 터치하긴 했었네요. 11만 원 선 터치했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11만 9,900 달러 선인데 그때까지 회복하기에는 아직은 격차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하루빨리 11만 원 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기대되는 대목이니까요. 함께 추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코인들의 시세는 어떤 모습 보였을까요? 이더리움입니다. 두 번째로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양새가 뚜렷합니다. 현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지만요. 24시간 기준 최고가는 2,594달러, 2,600달러 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락폭을 살짝 만회해서 2,555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하루 동안에는 가장 크게 하락했던 금액은 2,522달러 선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꽤나 많이 회복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XRP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현재 2.5% 가량 빠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세 가지 코인들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지난 어제 오후 5 시가 살짝의 상승폭 보였지만요. 현재로서는 등락폭을 계속 크게 해서 낙폭을 크게 키워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2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로서는 가장 크게 하락했던 금액이 무려 2.2달러.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동폭 자체는 어마무시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반등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도지코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 역시도 리플이랑 비슷한 시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살짝의 상승세는 있었지만 이렇게 등락폭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하락 금액 최저점은요 0.22달러. 그 부분에서 살짝만 만회한 정도의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탄력받아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직전 거래일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지난 토요일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때 뉴욕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좀 시각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이 이유에 대한 관세, 50%의 관세를 완화했는데요. 이 부분이 크게 비트코인 시장에는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간밤에 미 증시에 대한 방향키는 부재했지만 유럽 증시에서는 움직임이 탄력적이었는데요. 유럽 증시가 그전에는 50% 관세로 크게 낙폭을 했습니다만 이게 7월 9일로 유예가 되면서 유럽 증시 대표적인 유럽 증시 모두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갔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글로벌 증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7월 9 일로 유예가 된 거는 정말 다행이고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긴 했지만요. 이 협상의 기간이 늘어난 거지 뭐 앞으로 이 관세율이 조금 저하가 될 수는 있다는 기대감은 존재합니다만 관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긴장감이 유지가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 뜻하는 김치 프리미엄대 1%대 기록하고 있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금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면요. 7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적인 수준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날에는 73점이었는데 이보다는 살짝 떨어진 수치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0까지 수치인데요. 0으로 갈수록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100은 조금 더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74에서 1점 정도 떨어졌으니까 살짝의 공포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다른 지표들도 살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표 음 금 시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시세 현재 3,328달러 선인데요. 금시세가 다시 탄력받지는 못하고 있네요. 지금 1.11% 하락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금과 어제 비트코인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둘 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큰 관계성이 뚜렷하진 않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M7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일 제가 설명해 드렸던 지수 흐름과 똑같고요. 이제 다음 거래일에서는 미증시가 다시 한번 개장을 할 거니까 이 부분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코인 이슈들 하나씩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 아무래도 트럼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미국에 있어서 가상자산 시장을 좀 활성화하려고 어마무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만찬도 있었고요. 이 만찬을 위해서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을 최대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만찬을 열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가져온 소식은요. 이 트럼프 미디어가 비트코인을 사나 하는 헤드라인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매입을 위해서 30억 달러 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떤 흐름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미디어 기업이죠. 그 이름은 바로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약칭은 TMTG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30억 달러가 하나로는 무려 4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복수의 소식통들이 이 TMTG가 주식과 전환사채를 각각 주식은 20억 달러, 전환사채는 10억 달러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30억 달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살짝 체크하고 나가면 좋을 게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TMTG 시가총액 지난 23일 기준 약 3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MTG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요. 자금 조달 목표를 늘린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규모를 단행하는 것에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확실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을 다시 한번 힘을 내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인 가상화폐 행사에서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가 좀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곧 이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을 거고요. 가상화폐 행사에서 트럼프의 말들이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좀 획기적인 제안을 할지가 가상자산 시장과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요. 이 벤스 부통령 참석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 이 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과 차담이 정말 가상자산 시장에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또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차르저 이 데이비드 섹스 역시도 연설을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물들 보면 부통령부터 트럼프의 두 아들 그리고 가상화폐 차르까지 트럼프의 가상화폐에 있어서 든든한 주변 지원군들이 모두 연설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입장이 바로 트럼프가 앞으로 가상화폐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힌트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TMTG의 접근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과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한 자금을 만들고요. 이 부분을 비트코인을 사들인 스트래티지와 상당히 비슷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TMTG는 또 가상화폐에 있어서 ETF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상화폐 ETF, 뭐 리플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등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이 부분의 사업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놀랍지 않은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이미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려가 된다는 점은 항상 누누이 등장하는 이해 충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두 아들, 이 가족 사업이 항상 비트코인과 이 코인 사업을 맹렬하게 쫓는다. 이런 문제가 이해득실 관계에서 어긋난다. 공직자에 있어서 어긋난다. 이런 비판들이 정말 많이 내비쳐지고 있죠. 이 부분을 살짝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지난해 9월에 가상화폐 플랫폼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코인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가장 빠르게 올랐던 한 가지의 코인인데 바로 트럼프 부부의 밈코인을 발행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비판을 받았고요. 또 올해 3월에는 USD1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밈코인부터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TF까지 코인 시장에서 손을 뻗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큰 관심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보유한 이들을 초청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난해 대선에 승리한 후 현재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지분을 도널드 주니어가 관련 신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백악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된 자금이 대통령에 대한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가족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선을 긋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인 ETF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인 ETF 해외 시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당연하고요. 리플과 같은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에 있어서도 하루가 빠르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 금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ETF,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요, 상장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등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끌어오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하지만 이 계획은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법도상, 이 법상으로는 시작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ETF 같은 금융 기초 상품,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가상화폐에 있어서의 법이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조금 뒤처져 있다. 이런 점들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요,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간주해야 될지 그 관련된 제도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액이 근데 한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확장되었고 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액 작년 말 기준으로 1,345조 원입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 시장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거래액이 1,214조 원인데요. 이 수치를 비교하면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뛰어넘는 금액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유출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고요. 이용자도 무려 9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역시나 가상자산 현물 ETF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메인이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ETF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곧 1,000만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 수요자들의 표심을 가져가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표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가상자산에 있어서
입지가 좀 낮다 보니 이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법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 필요하고요. 관련 산업 육성도 필요합니다. 또 과세와 같은 부분도 좀 불법적인 부분으로 빠지지 않게 이런 규제 방안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국내에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처음 생긴 건 2013년입니다. 그럼 지금으로서 12년이 된 건데 12년 만에 무려 이 어마무시한 규모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고요. 또 이용자도 엄청나게 폭등한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 더 폭등했는데요. 그 부분은 트럼프의 당선이 계기가 됐다는 점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어마무시한 이용자 수, 금액 그리고 10 년이 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자산을 한 가지의 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쉬워 보입니다. 기본법을 통해서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켜서요. 정부가 책임 있게 규제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또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도 갖춰야만 합니다. 현재 법안들 나와 있는 규제들만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제정된 자금 세탁 방지법이 있고요. 그 안에 특정금융정보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조차도 2001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법안이고요. 2024년 7월에 시행됐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작년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법안은 예치금 확보에 대한 명시도 되어 있고요. 자금 세탁 방지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보호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워 보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화폐 거래소 관계자는요, 기본법이 없다 보니 정부의 행정 지도마저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지고 있고요. 제재 기준과 대상 범위 해석에 항상 논란이 있다. 이 점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법이 없다면 국제 표준을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가상자산 현물 ETF라고 하니까요. 미국에서는 작년 1월, 2024년 1월에 SEC가 비트코인 ETF 발행을 허용한 점과 비추어 보면 상당히 기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 여실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에는요, 이에 앞서서 가상자산 관련 파생 상품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ETF뿐만 아니라 상용화에 있어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한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 사용 가능하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내에서는 많이 아직 아쉽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도 큰 과세 부분도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은데요. 과세 문제 역시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원칙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시기만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무려 3년 전이죠. 당초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요. 세 차례나 연기가 됐고요. 2027년 2년이나 뒤에 2027년 1월쯤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에 대한 속도감이 상당히 느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미뤄지는 부분은 이 법에 허점이 없으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세 시스템 전반이 여전히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걸켜 있는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상장을 할지, 또 거래 내역은 어떻게 신고를 할지, 또 취득 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롭긴 합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이런 법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2027년 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지는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글로벌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유럽 연합에 대한 50% 관세부가 유예가 되자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 스톡 600 지수는 전장보다 0.99%,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뉴욕의 주요 지수들 한 번씩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증시 닥스 지수는 1.68%나 상승을 했고요. 또 프랑스 파리 증시인 CAC 40 지수 1.21% 상승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 역시도 1.3%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참고로 영국 증시는 휴장하면서 다른 변동성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유럽의 국가들에 대한 증시가 일제일 상승 마감한 것이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래도 트럼프의 입김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6월 1일이라는 당장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있을 이 관세를 한순 돌렸다. 이 급한 불은 껐다라는 안도의 마음이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예가 된 것이지 어떻게 협상하게 될지는 관련 소식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세 관련 소식은 나오는 대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마감하고 나서 협상이 된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속보들이 뭐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다른 증시에서 소화를 다 하고 나서 개장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속보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유럽이든 또 미중 간의 관세 유예가 됐지만 그 안에서 유예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럽 증시를 살펴보면요. 유럽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유난히 좀 예민한 부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현대차, 이 자동차 관련된 관세들이 크게 출렁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유럽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독일의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BMW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자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입니다. 미국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업종이 큰 영향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럭셔리 브랜드 주가도 일제히 1% 이내에 1% 안팎의 성장세 보였습니다. 루이비통의 LVMH 그리고 구찌 등의 캐링 그리고 까르띠에 등의 리치먼트의 주가가 이만큼 올라줬습니다. 1%이기 때문에 크게 안 오른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요. 이만큼 굵직한 기업들이 1% 올라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앞서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종목들 얘기해 드렸는데요. 또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덴마크의 제약사입니다. 바로 질랜드 파마 10%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 크게 받아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톡스 600에서 상승률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힌트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아밀리 아날로그의 시장성이 높게 평가가 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미국 투자사가 의견을 유지하며 이 성장 탄력을 받아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 아밀린 유사체가 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뭐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양대 산맥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는 싹센다가 현재는 만 18세 미만에게 사용이 가능하는데 위고비도 이제 이게 허용이 된다. 이런 소식들 정말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함께 국내외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ETF 관련된 소식 한 번 더 들고 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장을 마감을 했고 또 그 안에 휴장을 했고 하지만 그 안에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은 가장 커져가고 있는데요. 최근을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관세 유예에 있어서 한풀 꺾인 변동성이었고요.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기치 않았던
관세 압박, 애플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요. 유럽 증시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요. 뭐 관련해서 다른 소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출렁이고 있는 미증시인데 하지만 올해 미국 ETF는 역대 최대 자금, 국내 자금이 최대 자금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요, 미국 증시가 큰 변동성 보이고 있지만 역대 최대 자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초부터 미국 ETF에 들어간 자금이 무려 4,370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만 이렇게 됐는데 하나로 환산을 해보자면요. 약 599조 원, 무려 600조 원을 하회하는, 소폭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인데요. 현재 속도가 유지가 될 경우 올해 ETF 순매수 금액은 2년 연속 최대치를 그린다고 합니다. 이 WSJ에 따르면 뉴욕 증시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미국 자산 투자를 확대를 했고 대부분 ETF로 그 자금이 쏠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TF는 수수료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세제 혜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투자처인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증시가 하락세를 보일 때 오히려 ETF에 대한 공세, 이 유입세가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운용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기존 뮤추얼 펀드의 ETF 클래스 신설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SEC는 이 사안을 검토 중이고요.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ETF, 트럼프의 코인 ETF 얘기했는데요. 또다시 ETF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개인 뭐 할 거 없이 시장 전체가 ETF에 큰 관심세가 있다는 점. 오늘은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들 구성해 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는 ETF 관련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인기를 끄게 된 ETF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장 인기를 끈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뱅가드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S&P 500 ETF입니다. 연초부터 650억 달러, 하나로 약 89조 원이나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89조 원, 무려 90조 원에 가까운 수치가 들어간 건데요. 이 ETF는 전 세계에서 무려 최대 규모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159조 원 정도를 끌어들이며 연간 최대 유입액을 기록한 바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ETF에서 1등 상품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러한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ETF의 급부상에 이어서요. 올해 ETF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올랐다는 점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주식시장 변동성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ETF 약칭은 VOO는 사상 최대 월간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국내에도 해외에도 뭐 다 가상자산도 변동성이 정말 크고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데 ETF만큼은 매수세가 굳건했다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TF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 대비가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있어서 코인 시장에 대한 시세 찾아봤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코인을 어떻게 볼지, 이 코인과 관련된 ETF는 어떻게 될지, 국내에서는 어떤 법안이 나올지, 해외에서는 또 어떤 입장들이 나오며 가상자산 시장에 더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이 부분들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하루 동안의 가장 유익한 코인 소식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